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서론에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존재의 본질로서의 실존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본질이라는 용어 그리고 실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질은 영어로 essence라고 하고 있고 실존은 existence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잠깐 볼 것 같으면 이 본질과 실존에 대한 용어는 그 전통을 살펴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개념 속에 있는 그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에 대한 이론부터 시작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BC 4세기경의 사람인데요. 이와 같이 형상과 진료로 인해서 우리의 개별적 존재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형상과 진료 이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BC 4세기의 사람인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독교 세계로 깊이 있게 가져온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AD 13세기경의 사람입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형상과 진료 이론을 가져올 때 존재라는 개념을 여기에 추가했습니다. 말하자면 형상과 진료를 통해서 이렇게 개별자가 나타나는데 형상과 진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존재가 개입을 해서 이 존재가 형상과 진료로 하여금 개별자로 나타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존재의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재의 개념은 신이라는 존재, 아주 절대자적인 그러한 그 존재이죠. 이 존재로부터 존재가 분유되어서 이 분유된 존재가 이렇게 형상과 진료로 하여금 개별자로 출현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를 분유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상의 개념도 원래는 이 분유의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형상은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나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형상 이론은 그의 스승인 플라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톤은 이것을 소크라테스로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아주 정치적인 이러한 관심이 많았고 그 일환으로 또 철학을 전개했는데요. 정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다녔습니다. 무엇이 올바름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고 다녔는데요. 구두 수성공이 말하는 정의의 개념이 다르고 또 군인이 말하는 정의의 개념이 다르고 이렇게 각 사람마다 이 정의의 개념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생각을 할 때 이 모든 정의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는 아니면 아주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의의 개념이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 정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가리켜서 이데아라고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데아적인 그 정의에 의해서 각종 정의들이 이렇게 분유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데아로서의 정의가 존재하는 곳은 하늘이다. 그리고 예지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의 예지계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기독교적으로는 하늘이라고도 얘기하고 영적 세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을 이제는 형상과 진료 이론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이데아가 주로 윤리적인 개념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것을 자연 사물의 발생 법칙으로 이제는 발전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이데아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이 형상인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설명할 때 고양이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보통 명사로서의 이 고양이는 이거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고양이, 저 고양이, 그 고양이 이렇게 고유명사로서의 고양이는 존재하지만 보통명사로서의 고양이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고양이가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예지계에 존재하는 그 고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양이의 형상을 이제는 이 개별적인 이런 고양이들이 분유를 받아서 그리고 이 형상과 진료가 결합을 해서 개별자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형상을 그리스어로 에이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이다라는 이 보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 이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서 이것을 완성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플로티노스입니다. AD 200년경의 플로티노스입니다. 이 플로티노스는 신플라톤 학파의 창시자인데요.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형상을 에이도스 혹은 오이다, 보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인데요. 그것을 존재자 혹은 절대자, 일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일자의 관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자의 바라봄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때의 이 존재는 파르메니데스의 그 존재였습니다. 말하자면 일자이죠. 여기에 좀 보면은 있는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형상, 이것은 절대자의 이러한 관조, 사유, 마음, 의식 이러한 것들이 이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존재자의 이러한 사유, 존재자의 바라봄, 관조, 마음, 사유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플로티노스는 누우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우스란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요. 정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우스가 궁극적으로 밖으로 표출되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고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있고 이제 마음이 있는데 누우스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로고스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는 성령이 개입해서 이제 모든 진료로 하여금 생명을 공급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로티노스의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리고 이 플로티노스의 이 삼위일체론은 기독교 세계에 삼위일체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 플로티노스하고 오리게네스가 동문인데요. 오리게네스가 이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플로티노스와 오리게네스의 이 스승이 암모니우스 사카스입니다. 이 암모니우스 사카스에게서 이러한 지식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암모니우스 사카스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상, 사유, 마음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본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이 본질은 바로 이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과 진료가 결합을 해서 이제는 개별자가 나타나는데 이 개별자의 본질은 바로 이와 같은 형상이다. 그리고 이 형상은 엄밀히 말하면 의식이고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까지의 하나의 존재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 본질을 가리켜서 이제 에센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에센티아라고 하고 영어로 이게 번역이 될 때는 에센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익시스턴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익시스턴스는 존재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실존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본질과 실존을 얘기할 때 이 실존을 existence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existence의 어원을 살펴볼 것 같으면요, ex, x, 이것은 뭐뭐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시스텔에, 그러는데 s가 생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스텔에는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나와서 서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existence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와 본질, 여기에 견해에 따르면 이렇게 형상과 진료가 있는데 여기에 존재가 개입을 해서 개별자로 드러나게 했다. 그래서 본질로부터 나와서 서 있는 어떤 것, 이것을 가리켜서 existence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사용되어지고 있는 existence에 대한 그 어원에 대한 해설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이 existence는 분유의 개념이 적용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 에세로부터의 에세가 나오고요. 또 에센티아로부터의 분유가 되어서 에센티아가 나오고, 그리고 존재자로부터 개별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분유되어 나와서 서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existence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개념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존재로부터 이 개별적인 존재가 나와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을 할 때는 존재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말할 때는 실존이라고 번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본질과 실존은 거의 같은 그러한 선상에 있는데요. 이때의 이 본질은 하나의 순수한 그 본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질은 의식인데요. 이것은 처음 상태는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이 본질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텅 빈 상태입니다. 백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의식이 채워지는데 이 채워진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실존 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실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존도 existence라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자가 나타난 것을 실체라고 그러는데 이 실체도 또한 existence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existence는 이렇게 존재, 실존, 실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분유의 개념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견해가 있는데요. 1번의 얘기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이고, 2번에 있는 이것은 제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본질과 실존이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거는 가장 먼저 존재 물음의 형식 구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 물음의 형식 구조를 얘기하면서 존재의 구조를 얘기하는데요. 존재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존재자와 존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존재는 이 존재자의 하나의 본질이자 그 사태 자체이고요. 이 존재자는 존재로부터 현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자들은 바로 존재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그 형식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존재 물음의 형식 구조를 얘기합니다. 존재 물음에도 하나의 형식이 존재하는데요. 존재자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를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 물음입니다. 말하자면 존재자는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할 수 있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존재자는 존재 물음이 걸려있는 자이고, 또 이 존재는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존재에 관한 그 물음에 관한 하나의 답변이고 존재에 관한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존재 물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 물음에 대해서 존재자가 가장 정확하게 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존재가 현상한 것이 바로 존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자는 이 존재하고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존재가 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자는 그 존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존재자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존재자들이 각각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때 존재를 이해하는 존재자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현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존재 이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자를 현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존재 이해 가능성, 이 이해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용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그 이해는 단순한 이해가 아닙니다. 자, 어찌됐든 존재에 대한 이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자를 가리켜서 현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 존재를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 하이데거는 가지고 있는데요. 현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개념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처음 출현하고 있는 그러한 현 존재에 대한 개념 정의가 바로 존재 이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해 가능성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 존재는 인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 존재는 존재 이해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존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현 존재가 존재를 말할 때 판단 중지의 방법을 써서 말을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판단 중지는 후설로부터 이어받은 것인데요.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그 겉모습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판단 중지를 하고 있으면 이것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 밑으로부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판단 중지의 방법이고 현상학적 방법입니다. 이렇게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현 존재는 존재를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현 존재는 존재 자체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순환 논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그것을 목격하고 마치 경험하듯이 그것을 말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판단 중지의 방법을 통해서 현 존재는 직관적으로 존재를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는 어떤 전제나 순환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는 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존재를 하이데거가 논하기 시작하는데요. 존재자가 존재를 논하려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존재자가 존재를 바로 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현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이데거의 이 존재를 논할 때 보면은 오히려 다른 존재자들을 바라보면서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말하자면 이 존재자는 이 존재를 언급함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존재자는 이 존재를 지금 언급하면서 이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이제 독자는 혼선을 일으킵니다. 아니 현상학적 방법에 의해서 존재를 언급한다면 여기에 있는 존재를 언급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 있는 존재를 언급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존재는 하나의 보편자이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 있는 존재를 언급하는 것이 이 존재의 본질에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하이데거의 하나의 전제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는 여기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다른 존재자들에게 있는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얘기의 전제에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이전의 철학자들이 말한 그 개념을 고스란히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철학자들이나 현상학자들이 말한 이 의식에 대한 개념을 고스란히 수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존의 생철학자들이나 현상학자들은 존재의 본질을 이미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용어의 개념을 미리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본질은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생철학자들이나 후설과 같은 현상학자들은 이미 인간의 이 존재의 본질로서, 그리고 우리의 본질로서 의식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식이란 것은요, 항상 백지 상태입니다. 이 의식이란 것은 대상의식입니다. 의식 자체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이것은 항상 백지 상태입니다. 이 의식이란 것은 대상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대상이 존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식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은 대상의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자의 본질이 하나의 이 존재인데, 이것은 바로 의식이고 대상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존재나 내용이 같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존재자가 모든 존재자들을 보고 이 의식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자가 이것을 존재자가 다른 존재자들을 바라보면서 존재를 언급하는 것이나 이 존재자가 이 안에 있는 존재를 언급하는 것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자들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자들의 본질로서 의식이고, 이 의식은 대상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있는 것도 대상의식인데요, 여기에 있는 모든 존재자들에게 있는 그 존재의 본질도 대상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자들, 여기에는 인간들도 있고 사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본질도 또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대상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존재자는, 현 존재는 이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다른 사물과 같은 그러한 존재자들은 의식은 의식인데, 본질이,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현 존재는 의식은 의식인데, 대상의식인데, 이것을 이해하는 이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 존재의 탁월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이 존재를 언급을 하는데, 먼저 다른 존재자들을 바라보면서 존재를 언급합니다. 이때 존재론적 범주에 따라서 언급하는데요, 여기에서의 존재론적 범주라는 것은 일반 범주를 말하는 것인데,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이나 이 모든 것들은 범주 따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범주라는 것은 구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자들은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범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범주는 다양해서 이것이 바로 이제 모든 학문들의 하나의 그 영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이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존재 물음을 실증과학적 존재 물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반 범주에 따라서 이제 관찰을 통해서 이 세계의 존재를 답변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실증과학적 존재 물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현상학적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관찰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현상학적 방법으로 이것을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실증과학적 존재 물음에 이제 대해서 실존론적 존재 물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판단을 중지하고 이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라보는 이 존재는 바로 의식세계 내에 있는 존재이겠죠. 그리고 이 의식세계 내에 있는 이 존재는 여기에 있는 존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 존재가 이 존재를 판단 중지에 의해서 이걸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라보는 하나의 틀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범주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실존 범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자가 이 세계를 그리고 이 안에 구성되어지는 이 의식 세계를 바라보는 그 틀이 있는데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실존 범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실존 범주는 이 존재자의 일상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삶이라는 것이죠. 이 삶을 통해서 이 존재자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고 범주라는 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렇게 하나의 존재를 형성하고 있다. 의식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형성된 이 의식 세계는 여기에 있는 이 다른 존재자들 플러스 하나의 의식이 이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존재자들이 여기에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일상성이라는 그런 요소가 여기에는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상성은 또 그 본질적인 내용이 소르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르게라는 이 독일어는 염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존재자 혹은 이 현 존재가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염려와 마음씀을 가지고 이제 이 새로운 세계를 형성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가리켜서 근본 개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 존재의 세계를 인식하고 나타난 하나의 개념들이죠. 그걸 가리켜서 근본 개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현 존재는 존재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이 존재에 대한 하나의 이론과 동일한 하나의 존재론을 가지고 이 현 존재도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 개념들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근본 개념들이 오히려 이 존재의 세계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개념이다. 이것이 진정한 본질이다. 이것이 진정한 이 세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존재자의 의식 세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 의식 세계를 가리켜서 실존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실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을 엄밀히 말하면 실존 의식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존재자의 이런 하나의 그 본질이 이 존재인데요. 존재에서 현상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존재와는 사실은 존재의 본질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서도 하이데거는 용어의 혼선을 우리에게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존재는 저는 이것을 존재 1이라고 일부러 썼습니다. 오히려 존재 2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거 전체를 그냥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존재 1은 엄밀히 말하면 존재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의 본질,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이 존재자로서 이해 가능한 존재자를 현 존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현 존재의 존재가 바로 실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실존은 사실은 의식 세계라는 것입니다. 의식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진 세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실존 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죠. 또 이것은 존재의 본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여기에 대해서 의식이란 말은 빼고 그냥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그냥 존재의 본질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존재라는 용어를 사용해버리고 있고요. 여기도 실존 의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실존이라는 용어를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이데거의 글을 읽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지적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이데거가 예비적, 잠정적 실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존재자가 다른 존재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실존 의식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예비적인 실존이고 또한 잠정적인 실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른 존재자에게서 또 다른 어떤 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때는 이 실존의 개념이 또 달리 발전을 한다,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존재 1이 있고 존재 2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이데거가 실존의 단계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 않지만 오히려 실존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이데거는 철저히 현상학적 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자의 바로 현상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 또 다시 판단 중지의 방법을 따라서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하이데거는 아직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른 존재자들을 만나면서 하나의 영적 세계를 접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판단 중지의 방법을 이용하면은 또 다른 세계가 출현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의식과 같은 것이고 정신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구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존재 2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존재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존재자의 본질로서 존재 전체를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존재의 본질도 있고 존재 자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의 이 존재자의 이 존재 언급은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포괄적인 용어 사용으로 용인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존재의 본질과 이 존재를 구분해서 우리가 하이데거를 이해할 때 오히려 그의 이러한 여러 가지 용어 사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비적, 잠정적 실존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의 이해 가능성을 열어 놓았는데 자칫 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이데거의 이 철학을 무신론적 실존주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정신적인 이 세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예비적, 잠정적 실존이라는 용어 사용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여지를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데거는 기본적으로 중세 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데거가 이 실존 문제를 다음에 이제 해결을 하는데요. 인간의 이 실존 문제의 심각함을 얘기하고 그걸 해결을 하는데 죽음을 기투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기획투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기획투사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이러한 방법론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례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과연 하이데거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다 이렇게 우리는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존재 물음의 형식 구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다음으로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 존재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는 용어의 정의에서 이 플로티노스로부터 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이르기까지의 이러한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존재, 본질, 이러한 진료, 이러한 개념이 고스란히 그 후대로 이어졌는데요. 근세와 후설에 이르기까지는 이 존재는 정신으로, 그리고 본질은 의식으로, 그리고 이 진료는 신체로 이렇게 이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후설에 이르렀을 때 아주 이 신체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획기적인 그러한 하나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식과 신체로 우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후설이 이 현상학적 방법에 의해서 이 의식을 살펴보았을 때 이 의식에는
정신이 상호 침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 이면에 정신이 달라붙어 있어서 마치 이 의식이 정신처럼 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이 정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행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상호 침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후설의 후반부 철학에 이르러서는 이 신체까지도, 이 신체에도 정신이 부착되어 있어서 이 신체도 마치 정신인 양 정신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신체는 하나의 이 대상 세계에서 섞여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 안에는 정신이 부착되어 있어서 정신적인 능력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침투에 관한 이야기이고 후설의 신체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후설이 말하는 여기에서 이 신체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능력을 가진 그러한 신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체가 고스란히 하이데거의 존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존재자가 다른 존재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염려 플러스 세계 해서 근본 개념들을 자신의 존재로서 형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자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존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단계에서의 이 존재는 이 본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실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본질이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처음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니면 이 존재자로부터 내려받은 그 형상, 그 본질을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때의 이 본질은 하나의 백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세계가 주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실존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실존 의식이고 이것이 오히려 본질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여기까지 언급을 하고 또 이 더 이면으로 들어가는 존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잠정적 단계이다 이런 표현으로 그 언급을 가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 전체적인 얘기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이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사태 분야들과 근본 개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태 분야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세 개의 하나의 분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실증과학적 존재 물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태 분야들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존재자들의 각 영역이 각각의 학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태 분야들은 바로 이 세 개를 말하는 것이죠. 이 범주 따라 구분을 해봤을 때 뭐 역사도 있고 자연도 있고 공간도 있고 삶도 있고 현 존재, 언어 등 이러한 학문 영역을 가리켜서 실증과학적 존재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 개념들은 실존 범주에 따라 존재의 구성 틀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실존 범주라면 여기에 있는 이 존재자가 세계를 인식하는 그 범주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구성 틀에서 해석한다. 이것은 이 존재자의 존재도 하나의 이 세계를 인식하는 하나의 구성 틀이 있다. 그런데 그 구성 틀은 여기에서의 구성 틀과 여기에서의 그 구성 틀이 서로 일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존재자의 이 존재의 구성 틀에서 이 세계를 해석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근본 개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증과학에 앞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 존재와 실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실존의 개념이 나옵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실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 존재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것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때의 그 존재 자체를 실존이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존재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현 존재라고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를 하고 그것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 이해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존재들에 대한 이해 플러스 염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 쓰미고 이걸 소르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실존 범주입니다. 실존 범주에 따른 이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것이 이제 근본 개념들이고 이것이 바로 이 존재자의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다른 존재자들의 존재 본질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그 존재 자체를 실존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때의 그 존재 자체는 누구인가? 여기에 있는 존재 자체인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존재 자체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그 존재 자체를 실존이라고 하는데 이 실존은 다른 존재에 대한 그러한 이해의 여기에 있는 것을 실존이라고 하는지 여기에 있는 이 존재 이것을 실존이라고 하는지 여기에 있는 존재를 존재 자체라고 하는지 여기에 있는 존재를 존재 자체라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존이란 실존 의식으로 구성된 세계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자, 이 존재 자체가 이 존재자의 내부에 존재하느냐 아니면 외부에 이렇게 존재하느냐 아니면 내부, 외부 모두에 존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요. 내부, 외부에 다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존재가 여기에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 존재가 가지고 있는 존재에 대한 이해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있는 존재도 의식이고요. 여기에 있는 존재도 의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의식은 이해 가능한 의식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현 존재의 이 존재 본질이 이 의식이 이 존재 본질이 모든 다른 존재자들의 본질보다 앞서 있고 이 현 존재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본질이 모든 다른 존재자들의 존재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자들의 그 존재가 그 존재의 본질이 사실은 현 존재 안에 있는 그 존재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그 자체적인 그러한 존재의 본질로서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현 존재의 존재 본질은 이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존재의 본질이 바깥에 있는 그 존재의 본질보다 앞서고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자들의 이 존재 본질은 의식인데 그 의식은 대상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자들에 있는 의식도 대상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존재들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존재자들은 하나라는 개념을 사실은 그 이면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우리 현 존재자들의 이 존재의 본질, 현 존재자들의 의식, 실존 의식이죠. 이것이 모든 다른 존재하는 것들의 이 본질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현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의식 따라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이데거는 이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존재 자체는 실존이고 실존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은데 이 내용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문 분야도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실존 중심으로 해서 접근이 되어야 모든 학문들이 제대로 된 이 존재에 대한 물음을 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자들의 기초 존재론은 현 존재의 실존론적 분석에서 찾아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이데거의 존재는 보편적 존재인가? 말하자면 이 존재는 모든 다른 존재들하고 이 존재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실존 의식 세계가 이 세계 존재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그러한 실존이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존재의 본질로서의 실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존재는 우리 안에 있는 존재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존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의 이 본질은 현 존재가 가지고 있는 존재에 대한 의식이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의 이 본질이다. 존재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